일부 지자체에서 계약 정보 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 위주의 무더기 계약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호남권 최고위원 배출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제3회 섬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섬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신비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사업 발주 내용과 계약 업체 그리고 관련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계약 정보 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사업 발주 부서가 어딘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사업 내용은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하당에 위치한 현수마켓시대. 민선 8기를 맞아 시정 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7월 26일 계약한 현수마켓시대 정비 사업은 하당권과 원도심권 등 2건. 계약 금액은 각각 1,700여만 원으로 2개 업체가 한 건씩 사업을 땄습니다. 그런데 계약 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하당권 사업만 공개돼 있을 뿐 원도심권 계약 정보는 빠져 있었습니다. 부서랑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당초 계약일보다 8일이 지나서야 관련 계약 내용이 계약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당초에 없었던 또 다른 4건의 계약도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계약 공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계약 정보를 보면 계약 부서가 회계가로 표시돼 있을 뿐 사업을 실제로 발주한 감독 부서와 감독관란은 비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2호조와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연동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부서나 발주 부서 감독자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시스템 상에서. 하지만 목포시 주장과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면서 입력하고 뭐 클릭하고 그러면 바로 공개되는 거니까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괄로 싹 다 올려요. 실시간으로 또. 우리 이제 계약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군마다 다 똑같아요, 이거는. 행정의 이제 투명성이죠. 투명성 강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국도 1, 2호선 거점 공간 정비 사업. 목포시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광급 자재들을 광주지방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과 계약했다고만 돼 있을 뿐 어떤 업체에 어떤 자재를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전남 대부분의 지자체가 목포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정읍시 등은 조달청과 계약을 했더라도 생산업체의 이름과 업체 주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그 방법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도입했던 계약 정보 시스템.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불투명한 계약 정보 공개는 특정 업체 무더기 계약 등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시관과 박물관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각 지자체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마을문화체험 프로그램 확충과 함께 부족한 부대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예산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흥군과 강진군도 자체 기획 전시를 강화하고 전시 물품 다양화를 위한 구입 활동과 유물 기증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휴일인 어제 4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 1,997명, 전남 2,045명 등 모두 4,042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휴일 기준 17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전남은 지난 4일부터 그동안 중단했던 임시 선별 검사소를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어지면서 호남권 최고위원 배출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출마한 지역 출신 송갑석 후보가 꼴찌로 처져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이재명 후보가 7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어대명, 확대명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파는 고스란히 최고위원 경선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이자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출마한 송갑석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 4.16%로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꼴찌로 처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계보에 속하지 않고 현재 전당대회는 일자 투표 성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중앙 활동이 저조해서 인지도가 조금 낮다라는 점 때문에 지난 몇 년 사이 호남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내지 못한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거 초반인데다 평균 30%에 머물고 있는 낮은 당원 투표율 탓에 반전의 계기를 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0%가 호남에 몰려있고 선거 종반에 텃밭인 광주와 전남부, 수도권의 경선이 실시되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최고위원 일색에 부담감을 느끼는 당내 견제 심리가 작용할 경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호남 표심이 송 의원의 지도부 입성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14일에는 국민 1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20일과 21일에는 전북과 광주에서 권역별 합동 연설에 갈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토사구팽되면 보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며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분열을 전망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목포 MBC 창사 54주년 특집 대담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가만히 있겠냐며 이준석과 오세훈, 유승민 등 비주류 세력이 뭉쳐 신당을 창당하는 등 보수 세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의 복당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시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공무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목포시 23개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사업소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 등의 불편 민원이 불가피합니다. 평년 기온이 높아진 전남 지역 봄꽃 개화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완도 수목원이 지난 2009년부터 영암 월출산, 해남 두륜산 등에서 식물 계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남의 봄꽃 개화 시기는 1년에 0.94일씩 빨라지고 잎이 떨어지는 가을철 낙엽 시기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봄철의 식물 계절 현상은 겨울의 온도가 가장 민감한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들에게 작물별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안내하고 과수와 시설작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 살수 장치와 관수 시설, 차광, 차열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오늘은 섬의 날입니다. 육지에서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한 섬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의 척도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 섬을 위한 국가기념일 섬의 날. 세 번째 기념식은 전북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14일까지 한 주 동안 국제학술대회, 섬발전 우수사례 발표대회, 주한 외교대사 초청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섬의 미래 또한 중앙 주도가 아닌 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방향 설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섬은 여전히 섬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과 보건의료 시설은 낙후돼 있습니다. 식수가 부족하고 사회복지 여건 역시 육지와 비교 불가능입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 지역으로 포장되지만 이는 섬살이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더더욱 정책에서 홀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에 대한 그 특성이 있는 그 같은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한국섬진흥원이 지난해 설립됐지만 흩어져 있는 정부 정책을 아우르기까지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제 갓 조직을 갖추고 섬과 섬 주민을 위한 과제 연구에 나선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착실히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은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객선 공영제 등 섬 교통체계 혁신, 소멸 위기의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시급한 문제의 정부 정책 반영 시점에 섬 사람들은 촉각을 세웁니다. 섬의 날 제정은 단순히 매년 8월 8일 정부 행사를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자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름 제철 과일로 꼽히는 무화과는 열매가 곧 꽂힌 신비의 과일로 불리는데요. 남도에서는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무화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아이 주먹 크기의 무화과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무화과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새벽부터 꼬리를 물고 좋은 가격을 받은 농민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올해 무화과 수확이 평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봄철 비가 적었고 무더위도 일찍 찾아오면서 대풍작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영암 지역에서만 지난해보다 1,000톤가량 많은 5,000톤 이상의 생산량이 예상됩니다. 산지 가격은 평년보다 20%가량 높은 1kg에 5, 6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보다는 올해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올해 좋습니다. 상품도 좋고. 무화과 재배 최적지로 꼽히는 영암은 전국 생산량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최대 주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황토밭에 풍부한 일조량, 바닷바람이 어우러져 최고 품질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토질하고 햇빛하고 물이 있어야 이 식물이 재배한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게르만 성분을 여기서 첨가해서 영암에서 무화과가 재배된 지 50여 년. 최근에는 여름 한철이 아닌 사계절 맛볼 수 있는 시설 재배를 시작했고 해외 수출 시장 문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경찰청은 SNS를 통해 중고차 구매자를 모집한 뒤 영암 대불산단 등에서 대포 차량을 판매하고 다시 차를 훔쳐 달아난 캄보디아 국적 30대 남성 2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목포와 진도 등 전남 해안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당부됩니다. 목포해경은 대조기 동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9월 1일자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남교육청 정책국장에는 김정희 고흥교육장에, 교육국장엔 백도현 중마고 교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목포교육장에 정대성 목포 백년초 교장, 무안교육장에 김선치의 창평초 교장, 진도교육장에 오미선 삼양북초 교장, 신안교육장에 민방기 나주상고 교장 등이 각각 임용됐습니다. 해남군은 최근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간척지 용수의 염분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 흘러대기 등 공동 방제에 나섰습니다. 현재 해남 지역 내 5개 간척지 양수장의 평균 염분 농도가 최고 0.18%로 전년 대비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의 7월 최고 기온은 34도로 평년 대비 5도가 높습니다.